네, 미국 증시와 경제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을 통해서 시장의 맥을 짚어보는 아침입니다. 정광우의 맥모닝 시작합니다. 86번가 정광우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아직까지도 이 디스인플레이션과 관련한 논란이 한창입니다.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꾸준히 언급을 하고 있는데 반대로 이제 시장에서는 그걸 갖고 조금 논란이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 잠깐 속보 전달해드리고 계속해서 진행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디즈니의 실적이 발표가 됐고요. 현재 EPS와 매출이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시간의 시장에서 소폭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다는 점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요금 인상으로 인해서 구독자가 240만 명 감소하기는 했네요. 하지만 예상치보다는 나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디즈니의 주가는 현재 소폭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계속해서 맥모닝 진행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스인플레이션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좀 넘어왔는데 파월 의장은 계속 좀 시장에 좀 완화적인 발언을 내놓고 있는 것 같은데 반대로 다른 연준 인사들은 오히려 좀 경계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금리 인상이 계속 지속될 것이다라는 우려가 좀 가득한 것 같은데 어떻게 올해 뭐 금리 인하까지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이건 좀 내려놓는 게 맞을까요? 네, 사실 결이 하나로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지금 다양한 말들이 나오고는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데이터에 따라서 가겠다라는 대원칙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은 그 데이터라는 것 중에서 무엇이 제일 중요하냐라고 하면 인플레이션입니다. 결국 시장하고 연준하고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점도표에서 봤던 것 하고요. 그리고 시장에서 채권 선물 시장에 가격 반영을 했었던 향후 금리 경로하고의 차이가 발생했었던 이유에 대해서 연준이 당초에는 다소 좀 공격적으로 이를 폄하하는 듯한 발언들을 했었지만은 최근에 나오는 것들을 보면 가령 2월 FOMC 회의에서도 질의응답 시간에 이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인플레이션에 대해 가지고서 연준은 조금 느리게 떨어질 것으로 하지만 시장은 좀 빠르게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이고요. 만약 시장의 예상대로 떨어져 내려간다라고 하면 연말에 인하도 가능할 것이고 그러지 않고 연준의 예상대로 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연말까지 인하는 없을 것이다인데 지금 현재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느냐 봤었을 때 12월에 나왔던 경제 전망에서 코어 PC 물가에 대해 연준은 올해 말에 3.5%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떠하냐라고 하면 가장 최근에 나온 데이터들 3개월치를 연율화 해보면 2.9%이고요. 반면 최근에 6개월치를 연율화 하면 3.7%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사이에 있고 약간 아래쪽에 더 기울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데이터를 베이스로 해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큰 틀에서 사실 한마디 한마디만 놓고 볼 게 아니라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모두가 데이터 베이스라는 강조를 하고 있다. 그리고 그 베이스가 되는 데이터는 여전히 물가다라는 점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또 연준의 긴축이 과연 언제까지 이어질까? 이거에 대해서도 좀 궁금한 부분인데 내년 이후까지 예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게까지 좀 우리가 보수적으로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 부분도 역시나 데이터에 달려 있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그랬을 때 최근에 연준에서 조금 전향적인 태도가 엿보이는 게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네. 뭐냐면 바로 고용 시장을 바라보는 태도인데요. 그 원래 당초에는 인플레이션이 내려오기 위해서는 아주 일반적인 경우를 말합니다. 그럴 때는 어떤 걸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냐 하면 일단은 고용 시장이 조금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 그러고 나면은 실업률이 올라가고 임금 상승률이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역할을 또 하게 될 것이다라고 우리는 경로를 생각하는데 그쵸. 지금은 상당히 독특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뭐 질병에 따른 영향도 있고 전쟁에 따른 영향도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예, 그래서 고용 시장이 꼭 그렇게만 흘러가야 되느냐라는 거에 대해 다양한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앞서 말씀드렸던 사례가 가장 일반적으로 흘러갈 수 있을 만한 시나리오다. 이거는 연준도 지금 여전히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파월 의장이 최근에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지난 2월 FOMC 회의 때부터 하는 이야기인데요. 만약에 고용 시장은 여전히 강한데 인플레만 떨어지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건 좋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침체에 빠지지 않고 갔다라는 말이 되거든요. 그러네요. 예. 아니면 좀 더 들여다보았을 때 고용 중에서도 임금 인상 속도만 둔화되고 나머지는 모두 괜찮은, 뭐 실업률은 안 올라가고 월간 고용 순증도 괜찮은
그러고서 동시에 인플레가 떨어지는 상황이라면 그건 역시 좋은 것이지 않겠느냐라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의장뿐만 아니라 다른 인사들도 비슷한 류의 발언을 최근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고용에 대해 가지고서도 중요도가 지금 우리가 굉장히 최근에 고용 중요도가 높아졌었는데 그보다 정말 또 돌고 돌아서 인플레에 대한 중요도가 더 높아져 가는 것 같다. 그리고 그 데이터에 따라서 긴축의 기간이 달려 있을 것 같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것들을 전문가분들도 조금 의견이 좀 갈리는 상황이고, 그리고 투자자분들도 이거 하나하나 챙겨보다 보니까 좀 걱정이 되시나 봐요.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 또 보면 시장은 좋은데 이거 좀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니야, 너무 좀 많이 오른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지금 현재 현실을 주변에 바라봤었을 때는 예. 좋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가령 예. 뭐 고용 시장에서도 뭐 강하다라는 얘기나 하고 있지만은 우리 주변에 둘러보게 되면은 뭐 보너스가 줄어든다든지 그럼요. 아니면은 네, 그 뭐 해고나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실제 소비나 이런 것도 눈에 띄게 몸으로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다만 근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주식시장은 좀 선반영하고 먼저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반등을 하는 경우는 어떠한 때냐라고 하면 우리가 사실 30% 이상의 큰 폭의 하락을 경험했거든요. 예. 그러고 나가지고서는 반등을 할 때 실제로 세상이 좋아져서 반등을 하느냐, 그렇다라기보다는 그럴 것이다라는 기대를 안고서 좀 먼저 이제 그 반등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보면 하락을 할 때에도 그때 당시에는 경제 지표에서 꺾이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 그런데 하락을 먼저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그런 좀 선행성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이제 인식의 차이지 않나,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굉장히 좀 인상적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계속 꾸준히 내려올 때에도 경제 지표가 먼저 움직여서 이렇게 증시가 대응을 한 것이 아니라 증시가 먼저 움직이고 나중에 이것 때문에 증시가 떨어졌구나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계속해서 좀 더 확인이 필요한 그런 구간으로 판단이 되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좀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전문가들의 좀 의견을 좀 저희가 들어볼 수가 있을까요? 네, 지금 증시에 대해 가지고서는 의견이 좀 극명하게 나뉘는 편입니다. 그렇군요. 예, 지금 현재 이제 금리가 굉장히 앞으로도 높게 유지가 될 것이고 그에 따라 가지고서 현실 경제가 한 번 더 타격을 입을 것이다. 예. 바닥을 찍고 상승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렇게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결국에 이게 기업의 이익 가정치, 즉 S&P 500이 얼마나 돈을 벌 것이냐, 지수 전체 기업들의 EPS를 보았을 때 그런 거에 대한 가정치를 한번 보았을 때에는 이것이 지금 현재 예상치는 $220 중반 정도로 올해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침체가 불가피하다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200 아니면 180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의 의견을 이제 우리가 종합을 해보게 되면 좀 안 좋게 보일 수도 있는데 다만 이제 또 희망을 가지면서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이쪽의 입장에서는 고용시장이 여전히 좀 강건하면서 인플레가 잘 내려오게 된다라고 하면 이익 추정치의 하락이 여기에서 멈출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현재에서 나중에 중국 쪽에서의 리오프닝 영향으로 이익이 조금 해외 쪽에서 미국 기업들 기준으로요 증가할 수 있다라든지 아니면은 그 영향에서 부차적으로 발생하는 한국이나 다른 시장들에서도 경기 반등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면은 전체적으로 글로벌 이익이 조금 더 위로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느냐. 여기에다가 유럽 쪽에서는 최근에 가스 가격이 좀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점들이 구매력을 조금 더 높여줄 수 있는 요인이 아니냐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지금의 이익 가정 내려오는 것들이 멈추고 횡보를 하다가 이제 상반기 중으로 상승 국면으로도 돌아설 수 있지 않느냐라고 예. 하게 되면 사실은 지금은 주식시장을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로 봐서 결국에는 기업 실적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네요. 예. 지금까지의 실적 시즌으로 봤었을 때에는 조금 불만족스럽긴 해요. 과거 10년 평균 대비해서는 그렇군요. 조금 낮게 나오지만은 그래도 험한 그런 숫자가 나오는 건 아니고 계속해서 비트하는 그런 숫자가 나오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돌고 돌아서 결국에 고용과 물가를 우리가 걱정하는 것도 결론적으로는 기업 실적을 걱정하는 거기 때문에 기업 실적이 뭐 지금 썩 만족스러운 숫자가 나오는 건 아니지만 조금씩 EPS 하향치가 내려가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 바닥을 보여준다면 그때부터는 시장의 심리도 확실히 좀
살아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AI 얘기를 점검해보고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챗 GPT부터 시작해서 구글의 바드도 나왔고요. 그리고 바이두, 알리바바 얘기까지 좀 있더라고요. AI 관련주에 대해서 이렇게 사실상 전쟁이 일어났다라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계속 저희가 팔로우를 해야겠지만 종목들의 주가는 좀 많이 올라간 것도 있고 부담스러운 것도 있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걱정입니다. 네, 사실 새롭게 성장 엔진이 나오지 않는 그런 좀 시장에서 부정적인 시선이 많을 때에 보통 IT 업계에서 새로운 카드를 꺼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번의 경우에도 실은 마이크로소프트 쪽에서 저는 최초에는 좀 투자를 받기 위한 목적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12월 달에 공개를 하고 나서 바로 대규모 투자 유치에 성공을 했고 예. 그 자금이 또 쓰여 가지고서 향후 이제 더 이 업그레이드 시키는 데 쓰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다른 기업들에게도 어느 정도들은 다들 준비를 하고 있었겠죠. 네. 근데 여기에 대한 주주들의 요구가 생겨나는 것이죠. 빨리 공개를 해라. 우리는 뒤처지는 것이냐. 우리도 따라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니 업체들이 준비하고 있던 것들을 하나둘 내놓는 것이고 사실 이게 어느 정도 준비되었는지를 기존에는 투자자들이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은 아주 내부자가 아니고서는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네요. 그런 것들이 이번에 다 공개가 되고 그러고 나면은 저는 기술이라는 것은 이렇게 공개가 되면 다양한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또 과정에 참여를 하면서 발전을 더 빠르게 시켜나갈 수 있는 과정이다라고 검증을 받아가면서 생각을 합니다. 비록 이제 지난 간밤에 구글에서 광고 영상임에도 불구하고 실수가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실망을 한 걸로 보이는데 근데 이 방식 자체가 지금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뭔가 어떤 수리적인 연산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그 다음에 또 판단을 내리는 데 있어 가지고서는 이미 챗 GPT도 다양하게 사용을 해봤을 때에 오답을 내놓는 경우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AI가 지금 공개된 요 방식 자체가 사실 어느 정도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나 그걸 한번 어느 정도 다른 부분에서는 또 쓰이기에는 좋지 않느냐 장점을 더 살려가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으로 이미 조금 논의들이 있기는 했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너무 저는 부정적으로 일단 간밤 행사를 볼 필요는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군요. 지금 대전이 이미 펼쳐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투자는 상당 부분 좀 일어나지 않을까이고 이것들이 산업으로 좀 파급되어서 나갈 것이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면은 실은 우리나라에서도 재평가 지금 최근에 올랐던 기업들은 사실 좀 기업 규모가 작은 쪽에서 그런 주가가 게 급등이 많죠. 나타났잖아요. 예, 예. 그런 것은 새로운 산업이 발현될 때 너무 당연하게 나타났었던 현상들이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구글의 상황을 그렇게 나쁘게만 볼 것은 아니다라는 거 포인트 짚어주셨고요. 또 AI 얘기를 했습니다만 AI 다음은 뭘까를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혹시 AI 외에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될 섹터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사실 AI 쪽으로 집중을 하게 되면 이거는 예. 완전히 신산업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마치 이제 주도주가 될 수 있는 거를 찾아내는 그런 과정으로 볼 수가 있는데 실은 그 주도주가 이런 금융 장세가 펼쳐지고 있고 그 다음에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그 단계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발견하게 된다면 엄청난 기회가 될 것인데 그렇죠.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런 이제 주도주는 아직까지 발견을 못했고요. 저 개인적으로 후보군들이 있긴 하지만은 말씀드릴 만한 수준은 아닌 것 같고 그렇군요. 다만 지금 이렇게 증시 장세가 넘어가는 지금의 국면에서는 좀 경기에 민감한 기업들이 퍼포먼스가 과거에 좋았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좀 경기 민감주 쪽으로 대응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쪽 섹터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경기가 계속 지금 실물 경기는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저희가 좀 빌드업을 가져온 걸 다 보셨으면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잡아가는 구간, 돌려내는 구간이 머지 않았을 것으로도 예상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AI 관련주도 물론 좋습니다만 앞으로 투자도 확대되겠습니다만 이제 경기 민감 업종에 대해서 한번 주목해 보는 것도 또 좋은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86번가 정광우 대표와 함께 좋은 얘기들 한번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